안녕하세요. 닥터 지지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볼 것인데요. PPT를 띄워놓고 화면을 녹화하면서 강의식의 어떤 그런 영상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수면 다원검사를 받고 가신 분들이나 혹은 우리 병원에서 시행되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수면 다원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수면 다원검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수면 중의 이벤트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다음에 사례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시청 대상은 수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기 쉽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추려서 좀 전달 목적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조금은 조금 아쉬운 강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란 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면 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질환의 진단 목적으로 수면 중에 호흡장애 유발하는 질환들, 혹은 과도한 주간 졸음을 유발하는 질환이나, 혹은 수면 중에 이상 행동을 유발하는 질환들, 혹은 수면 중에 팔, 다리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질환들, 이런 것들에서 직접적인 진단이 가능한 어떤 검사이고요.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만성 불면증이다라는 것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없지만은 그런 원인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수면 다원 검사는 오른쪽 표에서 보듯이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부착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뇌파, 안전도, 근전도, 다음 호흡, 기류, 다음에 산소 포화도, 자세, 심전도, 이런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부착하고 정보를 얻어서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이제 판독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면 다원 검사는 수면의 양상이나 수면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병원에서 하룻밤을 자며 검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생체 신호의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뇌파, 근전도, 심전도 등의 어떤 변화 양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면 시간,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수면 잠복기, 다음 수면 단계 각각의 기간, 다음 수면 효율은 자려고 딱 누운 시간에 대비 실제로 잔 시간의 어떤 퍼센티지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면 양상이라든지 각성 장애, 실제로 내가 깬 시간 말고도 뇌는 자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연스럽게도 뇌는 깹니다. 각성이라는데 그런 각성 장애가 있는지, 그다음 코골이 수면 무호흡 같은 호흡 장애, 그다음에 렘 수면 행동 장애나 하지 불안 증후군 같은 어떤 움직임 장애, 이런 부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수면 결과지를 저희가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검사하는 장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면 다원 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 내 수면 다원 검사의 결과지는 조금 다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녹스 A1이라는 장비를 사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다른 장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좀 다른 양상의 어떤 수면 결과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서 쓰는 녹스 A1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5.0을 이용해서 완전히 무선의 휴대가 매우 쉬운 수면 다원 검사 장치로서 물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아주 간편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면 다원 검사는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다는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수면 다원 검사는 이런 식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휴대성이 좋은 녹스 A1을 이용함으로써 환자분들이 검사를 받을 때 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레포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포트의 첫 장에 보면은 가장 위에는 개인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언제부터 자서 언제 일어났는지, 분석에 이용된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면 시간 6시간 32분을 잤다고 되어 있고, 슬립 레이턴시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 0.5분. 다음에 수면 효율은 98.4%,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램 레이턴시, 수면 단계에서 램 수면이라는 단계인데 첫 번째 램 수면이 나올 때까지 139.5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wake after sleep onset, 잠에 든 이후에 실제로 깬 시간 6분, 그다음에 그래서 슬립 레이턴시 합쳐서 총 깬 시간 6.5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AHI는 시간당 수면 무호흡 저호흡이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3.2회 나왔고요. ODI는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가 일정 퍼센트 이상 감소하는 횟수, 스노어 퍼센티지는 전체 시간 중에서 코를 곤 시간,
PLMSC는 하지 불안 증후군과 관련된 지수이며 RDI는 AH에서 호흡과 관련된 호흡 장애 이벤트의 시간당 횟수를 더한 값입니다. 미니멈 SpO2는 전체 자는 동안에 가장 낮게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숫자가 몇인지 이런 부분들이고, 결국 하나하나 정상치와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이 슬립 레이턴시는 30분 이내, 슬립 에피션시는 85% 이상이 좀 권장이 됩니다. 뭐 이게 30분 이상을 넘어간다, 85% 이하가 된다, 뭐 일회성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음 레이턴시, 기면병과 관련돼서 좀 연관되면서 너무 짧으면 좀 문제될 수 있는 지표이고요. 그다음에 AHI 같은 경우는 5 이하는 정상, 5에서 15에는 경도, 마일드, 5에서 30회 이상은 중등도, 모더레이트, 30회 이상 중증, 시비어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슬립 파라메터를 해서 동그란 이쁜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각각의 수면 단계를 나타내는데요. 렘 수면 N1, N2, N3 그렇게 4개로 나눠지게 되고, 흔히 N1과 N2를 묶어서 얕은 잠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N3는 깊은 잠이 되게 되고, 렘 수면은 그냥 렘 수면이라 부릅니다. 이 수면 단계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유튜브 영상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렘 수면은 통계적으로 20에서 25%, 깊은 잠은 10에서 15% 정도가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꼭 10에서 15% 안에 들어와야 된다, 20에서 25%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렘 수면이나 깊은 잠이 들어준 경우에는 여러 다양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 렘 수면이 너무 짧거나 깊은 잠이 너무 짧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전 유튜브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수면 시간에서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업라이트 똑바로 선 거, 레프트 왼쪽으로 잔 거, 스파인 똑바로 잔 거, 라이트 오른쪽 보고 잔 거, 프론 뒤집어 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분은 쭉 똑바로 자다가 중간에 잠깐 왼쪽으로 잡고 다시 쭉 자다가 또 왼쪽으로 살짝 잤네요. 이렇게 왼쪽을 잘 때 첫 번째는 렘 수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얕은 잠을 자면서 좀 이렇게 잤었고, 그다음에 언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뇌가 중간중간 깰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어루절 각성이 언제 있었는지, 그다음에 슬립 스테이지 W 완전 깬 거, 렘 수면 1단계, 2단계 얕은 잠이죠. 3단계 깊은 잠. 수면 단계는 수면 초기에 깊은 잠들이 많이 나오다가 나중에 갈수록 렘 수면이 늘어나게 되고, 보통 이런 것들은 수면 사이클은 총 90분 단위로 움직이게 되는, 초반에 깊은 잠이 많이 나오고 나중에 될수록 렘 수면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 봐서는 괜찮은 수면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무호흡, 저호흡이 언제 있었는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산소 포화도가 언제 떨어졌는지, 심박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코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제 표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스토랑 파라미터에서는 무호흡, 저호흡과 관련된 AHI가 이분이 똑바로 잘 때는 시간당 3회, 옆으로 해서 4.8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그 외에 렘수면일 때 5.5회, 비렘수면일 때 2.6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 폐쇄성인지 중추성인지 아니면 이거 섞여 있는지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폐쇄성, 중추성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밑에 코골이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고요. 산소 포화도, 하지 움직임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을 똑바로 잤는지 옆으로 잤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분은 똑바로 343분을 잤고 전체 80.4%를 똑바로 주무셨네요. 그 외로 옆으로 49.5분, 12.6%를 왼쪽으로 잤고요. 내가 어떻게 잤는지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데이터긴 한데, 그 재미를 떠나서 사실 이렇게 어떻게 잤는지는 수면 무호흡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주로 똑바로 잘 때 수면 무호흡이 악화가 되는데, 그래서 주로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은 좀 옆으로 더 많이 자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심박수, 그 외에 특이 이벤트가 있는 경우 수면 기사들은 이 테크니컬 노트에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바로 케이스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AHI가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시간당 15.4회라서 중등도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등도 수면 무호흡이 있으면서 코골이 전체 중에 24.2% 코골이가 있었고, 잘 때까지 5분, 이분도 거의 뭐 베개 눕자마자 주무시죠. 사실 수면 무호흡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 이렇게 슬립 레이턴시 좀 짧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 특이한 게 깊은 잠이 5.3% 매우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깊은 잠이 앞쪽에서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깊은 잠을 좀 못 주무시고 있고,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 이렇게 깊은 잠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업이 있게 되면은 어루오잘, 뇌의 각성들이 계속 매칭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똑바로 잘 때 수면 무호흡 저흡 지수가 20회까지 올라가고 옆으로 잘 때는 2.9회 거의 정상 수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똑바로 잘 때 무호흡 저호흡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70% 정도는 똑바로 자지만은 옆으로 30%를 자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수면 자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아주 심한 경우를 보면은 이분은 똑바로 잘 때 84.7회까지 중증 이상의 어떤 수면 무호흡을 보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똑바로 11%밖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원래 옆으로 자는 스타일이라고 알고 있었을 수 있지만 옆으로 자는 스타일이 아니라 똑바로 잘 때 무호흡 저호흡이 심하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분은 자고 나서 아침에 많이 피곤하다고 오신 분이고요. 근데 무호흡 저호흡이 있지 않았고요. 다음에 뭐 잠도 바로 잘 잠드셨고 뭐 중간에 깨긴 했지만은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 그다음 뭐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렘 수면 때 계속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렘 수면 때 이렇게 사실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렘 수면은 전체 몸의 근육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데 계속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면 단계는 처음에 이렇게 깊은 잠 잘 나오고 점점 자면 잘수록 렘 수면이 늘어나는 아주 좋은 수면 사이클을 보이고 있고 렘 수면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봤더니 이분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항우울제나 어떤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면 수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항우울제 때문에 어떤 렘 수면 중에 움직이는 양상들이 좀 관찰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거 진료를 보았고 약제 조정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들 같이 좀 파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외로 테크니션 노트에 이제 브룩시즘이라는 게 있는데 브룩시즘은 이갈이고 역시 수면 다원 검사하면서 이갈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AH 59.7 시간당 59.7의 수면 무호흡 저호흡 이벤트 발생해서 매우 심한 시비어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요. 역시 산소 포화도 82%까지 떨어진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호흡 저호흡이 있을 때 어루절이 계속 그러니까 수면 중에 각성이 계속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산소 포화도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고 있고 코골이도 계속 심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수면 무호흡 저호흡이 있다 보니까는 각성도 호흡과 관련해서 잘 때마다 뇌가 하룻밤에 139회나 깨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역시 수면 단계도 깊은 잠 많이 떨어져 있고요. 깊은 잠은 좀 자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이 다음날 피곤하겠죠. 특히 산소포화도 82%라고 하는 거는 혹시 집에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산소포화도 한번 지금 재보세요. 보통 97%, 98% 나옵니다. 82%는 숨을 아무리 참더라도 지금 82% 만들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렇게 낮은 수치이고요. 계속 잘 때마다 누가 목을 조르고 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치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국 양압기라는 어떤 그 치료 장치를 썼는데 양압기를 쓰고 나서 59.7에 있던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8회까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깊은 잠도 조금 더 늘어났고요. 특히 하룻밤에 140회 정도나 깨던 뇌가 5회밖에 깨질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양압기를 쓰고 나서 수면 무호흡이 개선된 케이스를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AH 19.3에 아까보다 심하지 않은 케이스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을 보이고 있고요. 똑바로 잘 때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시간당 100회, 그러니까는 분당 2번 이상의 수면 무호흡 저호흡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심하고요. 그래서 이분도 아까 처음에 보였던 케이스처럼 똑바로 거의 못 주무십니다. 옆으로 85% 동안 옆으로 자고 역시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난 옆으로 자는 스타일이야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검사했을 때 똑바로 잤을 때는 아예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의 수면 무호흡 저호흡이 보였기 때문에 몸이 살기위해서 옆으로 자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분 역시 양압기 시작했습니다. 양압기 시작해서 다시 양압기를 차고서 검사를 했더니 수면 무호흡 저호흡 지수 0.5까지 떨어졌고요. 똑바로 15%밖에 못 주무시던 분이 60%나 똑바로 잡니다. 옆으로 자는 것들이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있습니다. 아직 교과서적인 건 아닌데 그래서 좀 난 옆으로 자는 체질이야 아니면 엎드려 자는 체질이야 보다는 저는 똑바로 자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똑바로 잠을 못 잔다면 똑바로 못 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수면은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다양한 생체 신호의 분석이나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매우 다양합니다. 보셨듯이 상기도 해부학적인 그런 구조, 왜냐하면 이제 수면 무호흡증 있으면 수술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뇌파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근전도, 그래서 신경과적 지식, 그다음에 아까 우울증 이런 것들 수면에 미치는 영향 보셨죠? 정신건강의학과, 중추성 무호흡 같은 경우는 내과와 신경과 이런 다양한 분과적인 지식과 서로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 간의 협업과 지식 교환을 통해서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수면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면 다원 검사 그리고 수면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만 전달을 드렸는데요. 사실 진단과 치료와 관련돼서 정보를 더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에 맞는 진단과 치료에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의의 어떤 실제적인 대면 진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수면에 문제가 있다, 혹은 임상 시험을 통해 임상 연구를 참여하고 나서 수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과에 협진이 가능한 어떤 병원에 방문하셔서 포괄적인 어떤 진단 그리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